애인의 잔소리가 심해서 애인의 우선순위가 당신이 아니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안 좋은 버릇이 있거나 당신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당신은 다양한 이유로 애인과 싸웁니다. 누군가는 싸우지만 사랑하니까 계속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운함이 커져 이별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누군가는 안 싸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싸움을 피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싸우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별 그리고 안 싸우는 커플까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몰라 싸움에 대한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난다 케이스. 이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길거리, 술집, 카페, 놀이공원 이렇게 커플이 있는 곳에는 꼭 나타나죠. 더욱이 무슨 일로 싸우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목소리가 겁나 크니까요. 이 케이스는 주변의 시선, 상황, 장소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에게 맨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내밀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내심과 다정함, 당신이 내가 오늘 이라고만 해도 모든 걸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이 한마디만 해도 10가지를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 존재할까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게 내 애인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감정적이 되고 화를 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더욱이 기대가 크니까 싸움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실망이 계속 커지겠죠. 결국 나중에는 왜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채로 감정만 격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도 자주 합니다. 둘째, 솔직하자 케이스. 이 케이스는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애초에 나와 완전히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크고 작은 트러블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이 솔직하지 못하고 병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솔직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진 않을까? 당연히 감정이 상하죠. 하지만 상한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마치 티처럼요. 더욱이 서로가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화해도 빨라요. 마치 티처럼요. 이 케이스의 싸움은 토론과 비슷합니다.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토론이죠. 다만 그만큼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헤어짐의 결단이 확고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티처럼요. 셋째, 일단 미안 케이스. 이 케이스는 안전 제일 주의해요. 평온하고 평범하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크고 작은 싸움들로 인해서 서로가 소원해지거나 이별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도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참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싫은 행동을 또 하죠. 결국 내가 폭발하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커플의 상황이나 감정, 각자의 인내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소리 지르다가 솔직한 대화로 끝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일단 미안하다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싸움이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케이스는 뭘까요?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마도 화가 난다 케이스가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도 5년을 넘게 사귄 커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둘의 싸움 방식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흔한 말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죠. 서로가 같은 케이스라서 서로를 이해하니까 싸움이 커져도 이별까지는 가지 않아요. 물론 싸움 자체는 과격해서 헤어지니 많이, 연락하니 많이 이런 말들이 오가지만 싸움이 끝나면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커플은 주로 말리는 사람만 피곤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싸워서 헤어지는 커플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싸워서 헤어지는 커플은 바로 서로 케이스가 다른 경우예요. 그럼 서로 케이스가 다르다는 걸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사람은 대체로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솔직하자 케이스면 당연히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단 미안 케이스라면 상대방도 당연히 같은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난다 케이스랑 솔직하자 케이스가 커플이에요. 그러면 화가 난다 케이스는 솔직하자 케이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 상황이 화가 안 나?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 너 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솔직하자 케이스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갔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엔 솔직하자 케이스랑 일단 미안 케이스가 커플이에요. 그러면 솔직하자 케이스는 일단 미안 케이스가 답답해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풀자는 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반면에 일단 미안 케이스는 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왜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해봤다면 싸움 이후에 누가 맞고 틀렸는지로 생각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키타카가 안 되고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맞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는 틀렸으니 너만 고쳐야 하며, 그게 아니면 나는 화를 낼 것이다 라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주 싸우게 되고, 싸움 자체도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결국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싸우는 커플도 있을까요? 우리는 몇 년 만났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말 들으면 신기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싸우는 커플은 없습니다. 다만 싸움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둘이 정말 잘 맞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명이 누구를 만나도 안 싸우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안 싸우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다툼이나 의견 충돌 정도로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째,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은 달라요. 당신이 맞고 상대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맞고 당신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겁나 완전 달라요.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 내가 살아온 배경, 습관, 생각, 상식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 달랐을 때 올라오는 감정 때문이니까요.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맞는데 쟤는 왜 저렇게 틀리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죠. 하지만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습관적으로 우리가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화가 잘 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말을 해도 화가 난 상태로 하는 말과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화가 난 상태로 하는 말은 싸움의 시작이 돼요. 반면에 화가 나지 않은 상태로 하는 말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 라는 마인드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습관처럼 외우세요. 둘째, 화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대체로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의 원인이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난 순간에 당신의 감정과 태도를 파악하는데 100%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렵게 꺼낸 솔직한 말이 상대방에겐 무서운 공룡의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식으로 일단 당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싸움이 끝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잘했어 나 자신.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싸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매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분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이유가 뭔지,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지, 앞으로 애인이 해줬으면 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맞춰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만약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무너질 겁니다. 그럼 이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셋째,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같이 노력하지 않고 나만 노력하는 연애를 하면 어떡하지? 사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차분한 태도만 유지하면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는 당신의 감정 변화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까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대화를 통해서 남자가 충분히 당신을 이해했다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당신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들진 않겠죠. 하지만 노력이 보이면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귀여워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이런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차버리셔야죠. 이 관계를 싸우고 화내고 지지고 볶고 해봤자 변하는 건 없습니다. 헤어지세요. 이렇게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을 애인한테 보여준다거나 혹은 같이 보면서 서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봤다면 변해야 하는 건 당신입니다.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 심리 공부도 참 많이 하지만 관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커플마다 각각의 관계가, 각각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랑하니까 무조건 참고 버티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싸움을 하더라도 솔직한 당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살핌 받고 싶고 챙김 받고 싶고 내가 해준 만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코치 키프로스였습니다.